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정말 단 하나의 숫자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 인플레이션 공포를 순식간에 잠재워버린 이 숫자, 과연 뭘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마이너스 0.1%. 아니 0.1% 가지고 그러나 싶으시죠? 근데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지난 8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한 달 전보다 이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. 시장이 왜 이렇게 놀랐냐면요. 모두가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무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선 겁니다. 이 생산자 물가 지수, 그러니까 PPI라는 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. 아주 쉽게 말하면요. 빵집 사장님이 빵 만들려고 사오는 밀가루 가격,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일종의 도매 물가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공장에서 떼오는 가격이 싸져야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값도 안정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로 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예상치 못했던 하락이 왜 시장에 그렇게 큰 안도감을 줬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거예요. 보통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이나 에너지를 뺀, 그러니까 물가의 핵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PI마저도 마이너스 0.1%가 나왔다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큰 반전이냐면 바로 한 달 전인 7월에는 둘 다 0.7%나 급등했었거든요.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. 분석을 보니까요. 이번 하락의 주된 이유는 도매랑 소매 업체들이 마진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이 데이터가 딱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.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S&P 500 지수는 0.3%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요.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. 주식은 오르고 채권금리는 내리고 이건 시장이 만세를 불렀다고 봐도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 92.1%.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. CME 페더워치라는 툴이 계산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참가자 10명 중 9명 이상이 9월에 연준이 금리 무조건 내린다에 돈을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거죠. 근데 시장의 기대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. 9월에 한 번 내리는 걸로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무려 6번이나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앞으로 꽤 오랫동안 돈이 풀리는 그런 완화적인 시기가 올 거라고 시장이 굳게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잠깐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? 하면서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분석가들도 꽤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은 뭘 걱정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. 예를 들어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곳에서는요. 이거 한 달 데이터만 보고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. 특히 아직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관세 같은 그런 숨어있는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.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지적도 아주 날카로워요. 지금 우리가 본 생산자 물가 PPI는 그냥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.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거죠.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지 결정할 진짜 시험대는 바로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. 블룸버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.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금리 인하에만 꽂혀서 아직도 연준 목표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연준은 경기도 살려야 하지만 물가도 잡아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여도 물가가 계속 높으면 금리를 맘대로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? 미국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.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. 옆나라 중국은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걱정인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려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완전 정반대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이 뜨거운 열기, 과연 괜찮은 걸까요?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언론에서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뭔가
비이성적인 과열의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합니다. 그러면서 시장의 아주 특정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경고 신호로 꼽고 있어요. 바로 에이트코어라는 회사의 이야기인데요. 원래는 그냥 평범한 포장재 회사였어요.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암호화폐 토큰 좀 샀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.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? 무려 5,000%가 폭등했습니다. 50%도 아니고 5,000%요. 이건 뭐 거의 믿기 힘든 일이죠.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로 이 사례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또 얼마나 비이성적인 낙관론에 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일이 아직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이 정도로 들끓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, 이게 정말 경제가 튼튼해서 나타나는 건강한 신호일까요?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, 즉 비이성적인 과열의 시작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